집안 청소의 모든 것, 겨우내 쌓인 먼지와 세균을 잡아라. 웬일이야 이런 속에서 빨래를 했네. 수중 생물이 사는 곳도 봄맞이가 한창.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청소도 멋진 쇼가 되는 수족관에 다녀왔어요. 입 떡 벌어지는 세차 완전 정복. 깨알 정보만 모았습니다. 속 시원한 봄맞이 대청소 현장으로 가볼까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푹 빠진 여기는 깊은 바닷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수족관입니다. 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해파리의 몸은 투명해서 예쁜 빛을 비추면 빛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네요. 친구가 완전 귀여운데. 그런데 이 귀여운 생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 도구는 평범해 보여도 넓은 수조 청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보니까 상어도 있고 무섭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또 제 일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고 있어요. 상어뿐일까요? 물속 청소는 견뎌야 할 게 또 있는데요. 물 온도는 몇 도예요? 22도에서 23도 됩니다. 뭐 따뜻하네요. 추워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입수! 수조 청소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관람객의 시야를 위해 벽면 청소부터. 보통 수조 내부에는 여과시설이 있지만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 많은데요. 돌 사이사이 물이 있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청소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항상 수족관이 깨끗해서 좋네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작업. 전문 잠수사라도 쉬울 리 없는데요. 청소 다 끝내셨어요?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아줄 때는 개 기분이 좋고요. 가끔 가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한 손바닥만큼만 제가 안 닦고 나온다던가 그러면 찜찜하죠. 네. 때론 청소를 위한 유인 작업도 펼쳐집니다. 손짓 한 번에 금세 반응한 건 거북인데요. 이 친구가 사람이 가면은 사육사를 알아봐서 밥을 주는지를 알아요. 그죠? 저희가 맨날 먹이를 주는 공간이 같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뭐가 낀 거거든요. 거북이 청소, 아니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은 필수. 거북이 등껍질 청소가 중요한가요? 이제 이렇게 등에 뭐가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등껍질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때 쏙 빼고 컴백홈. 씻기고 건강 체크하고 이 정성을 알까요? 분주했던 하루가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 영업은 끝났지만 봄맞이 대청소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데요. 잠수가 불가능한 수조는 물을 모두 빼야 합니다. 이끼와 해파리가 뿜어낸 이물질로 더러워진 해파리 수족관. 이곳 청소는요, 준비 단계부터 까다로운데요. 일단 바가지로 한 마리씩 해파리를 건집니다. 아니 해파리는 물 밖으로 나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몸속에 이 공기방울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하니 저희는 항상 이렇게 물이랑 같이 해파리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물살을
물결을 일으켜서 살짝 띄우고 물에서 물로 옮기는 게 관건. 다음은 수조를 꽉 채운 물을 빼냅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 묵은 때가 더 잘 보이죠? 이제부턴 사육사의 고군분투가 시작되는데요. 깜찍한 바다 생물 돌보는 거 말고도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땀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땀이 물처럼 쏟아져도 새로운 계절이니만큼 더 정성을 들입니다. 약 2시간의 청소가 끝나고 어떤가요? 고생한 보람이 팍팍 느껴지죠? 청소를 다 하고 딱 그 수조에 물을 다 채운 뒤에 생물들을 딱 넣었을 때 그때 딱 처음 봤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죠. 여기도 오늘 고된 작업 예상되는데요. 바로 4마리의 수달이 사는 곳. 저희 들어와도 되는 거죠? 네, 청소하셔야죠. 아, 근데 뭐 냄새가 좀 심한데요? 수달님 냄새가 좀 고약해요. 지독한 냄새는 문제가 아니죠. 수달의 건강을 위해 그야말로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됐는데요. 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닦아야죠. 농담이 아닙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돌 하나하나 모두 청소하고요. 곳곳에 숨어있는 수달 털을 제거하는 것도 일인데요. 자주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그거 제거하기 힘든 점 없죠, 혹시? 아무래도 이제 좀 얘네들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요. 이제 좀 목이 간지럽고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수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에도 즐겁게 정말 프로답죠? 청소의 마무리는 봄꽃 인테리어. 항상 교감하는 사육사와 동물 사이에 봄 기운이 넘칩니다. 수달들도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벚꽃 아래 깔끔해진 보금자리. 수달도 올 봄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미세먼지가 기승인 봄철. 차량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뭘 흘리거나 더러워져도 좀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시간은 없는데 세차는 꼭 해야 할 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출장 세차. 그러면은 뭐 제한 구역 없나요? 뭐 대한민국 어디든 다 출장이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저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꼼꼼히 차 안 스캔 들어갑니다. 전문 청소 장비는 차 안에 다 있는데요. 그야말로 달리는 세차장. 첫 번째 처방에는 230도씨의 고온 스팀기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때만 벗기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살고 있는 세균까지도 다 살균으로 죽이는 거죠. 저희 스팀기 자체가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요. 이걸로 이제 세균까지 박멸하는 겁니다. 나사를 푼다는 건 자동차 분해를 하겠다는 건가요? 까다로운 배선 해체 작업까지 하고 과감하게 의자를 분리합니다. 숨은 먼지까지 잡겠다는 건데 이렇게 막 띄워도 될까요? 전문적으로 다 교육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뒷좌석까지 분리하고 나니 청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실내 청소를 하실 때 꼭 매트는 털고 한번 물 세척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그 먼지나 이런 게 좀 덜 발생이 되고요. 신발에 먼지가 고스란히 묻는 매트. 손이 자주 닿지만 잘 닦지 않는 부분. 단순한 먼지 제거가 아니라 고객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데요. 특히 발 아래쪽 같은 경우도 고객님들께서는 크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으셔도 겨울에 히터 틀고 하시면 이게 다 바람을 타고 고객님 호흡기 쪽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도 더 깔끔하게. 의자도 세균의 서식처.
셀프로 관리할 때는 전용 세제로 자주 닦는 게 상책이랍니다. 약품이 아닌 물로 하는 스팀 살균도 아낌없이 팍팍. 시원하네 속이. 이야, 말끔해진 차를 타고 봄나들이 떠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는 에어컨 필터 냄새 제거를 위한 연막 소독으로 실내 세차 끝판왕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또 다른 세차의 달인들이 떴습니다. 바로 세차 동호회 회원인데요. 8년 전 세차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데 회원 수 약 17만 명. 온라인으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모여 세차도 한답니다. 우선 이들의 세차용품부터 구경해 볼까요? 참고로 오늘은 아주 적은 거라네요. 네, 뭐 하나씩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타이어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품이고요. 카 샴푸, 예, 세정제, 이제 식초고요. 무락스, 스티커 제거제. 요거는 이제 뭐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광택기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깊어가는데 다들 세차 안 하세요? 본넷이나 타이어, 휠 같은 게 일단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낮춰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찬물 바로 뿌려버리면 휠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데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식힌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지키면 셀프 세차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배워보죠. 먼저 큰 먼지를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고압수 세척. 아무래도 이게 위에 있던 밑에 먼지나 오염 물질이 고압으로 해갖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끔 무작정 이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꼭 기억하세요. 2단계는 자동차 전용 샴푸로 닦아내기. 방바닥은 빡빡 닦아야 제맛이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이게 빡빡 문지르면 또 그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물기 묻은 이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쓸어내려도 카 샴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해집니다. 사소한 부분도 그냥 넘기지 않는 김영중 씨. 동호회 창립 멤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가볍게 세차할 때는 거품 도포를 하고 씻어내기만 해도 되는데요. 더운 날씨에는 이게 또 거품이 마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도장이 마르면은 워터 스팟이 생기거든요. 물자국 같은 거. 그래가지고 너무 장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고압수 사용법 기억하시죠? 헹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끝났나 했더니 아니죠. 건조도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함께 천을 펼치고 꾹꾹. 조금 번거로워 보이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어떤 이물질이 껴있거나 아니면 타월이 좀 뻣뻣해 있을 때 문질러 버리면 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르진 않고 그냥 꾹꾹 눌러서 이렇게 물기를 그냥 흡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닦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얼룩이 되는 법. 수건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은 흡수력 좋고 잘 찢어지지 않는 키친타월을 활용합니다. 휠은 세정과 광택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제오염 방지 기능이 있는 광택제를 사용하면 먼지가 덜 묻는다는 사실. 새것 같아지는 그 느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 그런 어떤 성취감,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낸 뿌듯한 결과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눴고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이제 슬슬 세차하러 가볼까요? 이제 주부님들 주목! 이 익숙한 풍경, 집안 청소는 만년 고민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청소지만 봄도 됐으니 더 공들여서 하고 싶은 게 주부님들 마음일 텐데요.
뒷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방 안에 뭐 침대서부터 이불 청소부터 이 창틀 또 위에 안 보이는 부분 뭐 이런 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 분야별 청소 전문가 반갑습니다. 네, 매트리스는 청소하셨어요? 이거요?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손으로 그냥 털고 있어요. 그냥 뭐 먼지 털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장시간 동안 안 하게 되면 이게 밑에 이제 찐득이가 서식을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깨끗해 보이는. 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함정. 이렇게 먼지들 나오는 거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먼저 침구 전용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데요. 약한 강도로 여러 번 반복해야 침대 올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과연 흰종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이렇게 이런 먼지들이 매트리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진드기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 그래서 침대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럼 집에서 보통 청소를 간단하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 소금. 소금이요? 네, 소금으로 소금도 이제 굵은 소금이 있어요. 네. 먼저 세균을 흡착하는 굵은 소금 활용법. 매트리스에 소금을 뿌리고 문질러 준 뒤 약 20분 후에 청소기를 이용하면 끝. 하나 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햇빛에 말려주면 진드기 걱정 덜 수 있습니다. 이제 세탁기 청소 전문가가 움직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시대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눈 가림에 속하고요.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그 뒤편을 봐야 이제 지저분한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확실한 점검을 위해 완전 분해. 내부를 보면 평소 빨래 습관도 알 수 있다는데요. 이건 시작일 뿐 외면하고 싶은 세탁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거는 상태가 곰팡이보다도 세제를 섬유 유연제 같은 걸 많이 쓰신 거예요. 이게 세제예요? 네, 이게 세제가 어머, 세상에. 제대로 배출이 못한 상태에서 멈추고 나면 이렇게 세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게 청소를 주기적으로 안 하시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런 속에서 빨래를 했네. 놀란 주부님을 위해 긴급 처방법부터 공개. 세탁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200ml를 넣어 돌려주세요. 작은 습관이 청소의 시작입니다. 세탁기 구입 5년 뒤부터는 1년에 한 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부품 깊숙이 빽빽하게 자리 잡은 곰팡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진짜. 이런 데서 옷을 차라리 안 빨고 안 빨았던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세탁기 청소가 필요한 이유 확실히 아시겠죠? 화학약품 없이 강한 수압만을 이용해서 찌든 때와 안녕을 고하는데요. 회생 불가능하게 보였던 통이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습관 실천. 항상 이렇게 지금 잘 해오셨는데 뚜껑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여기 하나, 세제 투입구 하나, 그리고 여기 배수구 있죠? 네. 배수구도 하수구에 침어넣지 말고 이렇게 빼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건조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조시키시고. 귀차니즘을 극복하면 청소가 쉬워져요. 아우 깨끗하다. 큰 숙제 2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숨은 때 제거 돌입. 집안 청소 전문가와 함께 친환경 청소법 배워볼까요? 세탁기처럼 물이 많은 배수구는 악취와 물곰팡이의 온상. 욕실의 숙명 물때는 소독과 탈취 효과가 있는 베이킹소다로 잡아내는데요. 약 30분 정도 담가두었다 닦아내면 그 어떤 세제 부럽지 않고요.
변기 청소는 자주 해도 금세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땐 물과 식초를 활용하세요. 비율은 1:1, 외우기도 쉽죠? 이 식초가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소독도 되고 여기 있는 미세먼지도 다 잡아대고. 활용도 100점. 식초의 청소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저 높은 곳까지 이런 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요. 근데 여기는 청소하기 힘드시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먼지가 너무 많으네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닦아내는 방법물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먼지털이보다 물을 이용. 긴 막대에 걸레를 끼워 마무리하면 팔이 짧아도 슬프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주부님들, 걸레로 소파도 자주 닦으시죠? 이것도 잘못된 방법인데요. 소파 청소엔 우유가 효자입니다. 그냥 이거 우유 아닌가요? 네, 우유 상한 우유예요. 우유를 왜? 우유를 이거 상한 우유로 이거 소파를 닦으면 그 사용하는 휘발성 암모니아가 배출돼 가지고 잘 닦이고 윤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연가죽 소파는 자주 물이 닿으면 갈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걸레 사용은 자제하고요. 우유를 이용해도 마지막엔 마른 걸레로 습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메모하시고요. 대청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저기 전문가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도 뭐 금방 습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꽃샘추위를 지나 완연한 봄의 문턱. 조금 귀찮아도 대청소는 똑똑하게 해치우고 가뿐한 마음으로 봄날을 만끽하세요. 황토 성분을 먹고 올라온 황토 지장수라고. 여기서 물을 보면 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천천히 섬에 나오면서 찌꺼기는 여기서 다 걸러주죠.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낸다고 자부하고 있어요.